안녕하세요. 농사랑 알림이 식생활 교육 강사 남유미입니다. 저는 현재 슬로푸드 문화원의 교육연구팀장을 맡고 있으며 미각교육 전문가 포럼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 스타 강사로 위촉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일상에서 늘 먹고 계신 음식의 소중함에 대하여 그 음식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가치를 미각 교육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미각 교육입니다. 다양한 식생활 교육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각 교육에 대해서도 들어보셨나요? 미각 교육이란 음식을 맛볼 때 어떻게 감각을 이용하는지, 자신의 감각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법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일상이 너무나 바빠요. 속된 표현으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는 왜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십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요. 혹시 제 질문에 속으로 그런 대답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요? 그러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요.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것일까요? 현대인의 식생활에 대해 또 일상의 소중한 식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충남 논산입니다. 시골이죠. 제가 학교까지 가려면 30-40분 걸어가야 하고요. 저희 동네에는 담배가게밖에 없습니다. 제 또래 아이들이 간식거리나 군것질거리를 사러 가기에는 너무나 갖추어진 것이 없는 작은 구멍가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부모님이 직접 텃밭에서 농사지은 먹을거리들을 먹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외식을 있을 일이가 만무했습니다. 제 건강의 근간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자랐나요?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나타난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신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음식으로 모든 건강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하려면 우선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야겠죠? 그리고 현재 주거라든지 공기라든지 환경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최고 요즘 현대인들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요. 그 외에 음식이 또 건강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음식 중에서 무엇이 가장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음식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을 하는 저희 한국협회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의식주가 아닌 식의주라고 이야기하여야 한다고요. 또 다른 저희 부회장님은 이제 심식의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부쩍 제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쁜 마음으로 요리를 해야 그 음식도 맛있고 건강할 테니까요. 음식을 할 때나 소화흡수 될 때도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50-60% 소화흡수가 된다면 마음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최고의 메디테이션 상태에서는 먹은 음식이 80%까지도 소화흡수가 됩니다.
그러니 심식 의주가 맞겠지요? 건강한 식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필요한 칼로리를 적당히 섭취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건강한 식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하고 이야기 나누실 거는 일상에 늘 가족이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였는지, 또는 그 식재료들이 어떤 식재료이든지, 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셨는지가 또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란 깨끗하고 좋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입맛에 맞게 깨끗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식재료가 자라는 환경까지도 깨끗해야겠죠. 공정하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그리고 열심히 농사지은 농부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또 그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요리사나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공정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음식이란 맛도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고, 그러한 식생활을 하는 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인가요? 갑자기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백미 드시다 갑자기 현미 드시라고 그런 부담감으로 들리시나요? 쌀에도 도정의 정도에 따라 7분 도미, 5분 도미가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식생활을 하고 계신지에 따라 백미에서 7분 도미, 7분 도미에서 5분 도미, 5분 도미에서 현미를 선택하시는 그런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과 지속적인 농업,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요. 일주일에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는 횟수가 몇 번 되시나요? 외식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백미에서 현미를 드시듯이 외식의 횟수를 줄이시고, 또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시는 횟수를 한 번씩 더 늘려가시는 그런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또 그 먹을거리가 왜 중요할까요? 음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동의되시나요? 또 음식이,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입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음식이 좌우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3대를 갑니다. 미국에 한 예가 있었어요. 유아 여아들이 가슴이 나오고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비상이었겠죠? 그 지역과 그 부모들을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던 유아들의 역학조사 결과 그들이 먹었던 음식에서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그러했고요. 작게는 그들이 먹은 밀집 사육에서 사육된 닭고기로 인해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을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먹을거리는 또 건강한 농업, 제가 말하는 농업은 1차 농수축산업을 모두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먹을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업도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식의 위기가 농업의 위기로, 농업의 위기가 서로의 신뢰의 위기로, 신뢰의 위기는 지금 사회 공동체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러한 사회 공동체의 위기를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음식의 위기를 우리가 미각교육을 통해서 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감각을 발달시키면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을 선택하다 보면 이 음식이 정말 괜찮은 식재료구나, 농업을 믿게 되고 농부를 믿게 됩니다. 그러한 신뢰가 다시 사회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나요? 우리가 왜 음식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위기를 논하게 되었을까요? 수입 농수축산물로 나는 아니야 하실 수 있나요? GMO 식탁, 그리고 육식 위주의 식생활.
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많은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입 농수축산물을 먹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최근의 자료인데요. 식량 자급률이 22.6%입니다. 하루 세 끼를 100%로 본다면 한 끼를 쉽게 계산해서 33%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식량 자급률로만 봐서는 한 끼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겠죠. 그러한 식량 자급률을 책임지는 우리 농부들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010년 자료로는 6.1%입니다. 지금이 2014년도인데 제가 본 최근 자료로는 농부 인구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100% 중 5%의 농부들이 저희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글로벌 푸드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주부 임씨의 장바구니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영상이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약 4만 원어치의 장을 봤는데 원산지가 미국산, 호주산, 중국, 과테말라, 브라질, 콜롬비아, 독일, 미국, 브라질, 이스라엘까지 다양한 나라의 식재료들을 장을 보았습니다. 아마 원재료명에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이처럼 정말이지 글로벌 푸드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GMO 식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GMO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GMO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 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실제 크기의 연어입니다. 이 연어를 GMO로 유전자 제조합에 의해서 36배 크기의 슈퍼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냈죠.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혹시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큰 잔치에서 먹게 되는 연어들이 혹시 이런 GMO 연어는 아닐까요? 그런 궁금을 일으켜본 적이 있으신지요? 다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닭을 키우면 가장 어려운 게 닭털을 뽑는 거랍니다. 그래서 GMO 형질을 넣어서 닭털이 없는 닭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인성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서 식물의 형질을 동물에 넣기도 하고 동물의 형질을 식물에 넣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이렇듯 글로벌 푸드, 또 GMO, 세 번째로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금산의 친환경 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40, 50명 중에 4분의 70, 80대 노인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육식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데 할아버님께 여쭙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80세시니까요. 할아버님 어린 시절에 고기를 1년에 몇 번이나 드셨나요?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손으로 헤아리시더라고요. 설날, 추석, 생일날 이러시면서 한 4번 먹었지 하시니까 반대쪽에 계신 할아버님께서 부자였나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1년에 2번 정도 드셨대요. 여러분들은 육식을 얼마나 드시고 계시나요? 하루에 고기를 또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문제가 되는 거는 몸은 10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식생활만 너무 급격히 변화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2009년, 10년, 11년, 12년 우리나라 1인당 고기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건강한 식재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또 다른 현대인의 식생활 중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첨가물이 아이들의 과자나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저희 전통식품인 이런 간장류나 젓갈류에도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게 놀랄 일인 것 같습니다. 성인 기준 일일 허용치라는 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양한 첨가물들을 한꺼번에 먹고 있는 기준치는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 가공식품으로 식탁을 대부분 차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식생활, 예를 들면 첨가물을 줄이는 식생활, 현미밥과 채식으로 또 건강한 식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수입 농수축산물, 식량 자급률이 채 25%가 되지 않다 보니 정말 글로벌 푸드를 많이 먹고 있었고, 또 GMO, 또 유전자 조작이 된 GMO 식품들을 먹고 있었고요. 100년 전보다 너무나 많은 육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으로 식탁을 차리고 있고요. 자, 이쯤에서 어떻게 그러면 현대인들의 건강을 미각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켜볼 수 있을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각교육이란 잃어버렸던 감각들을 재각성시키고 훈련시켜서 먹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들은 누가 생산해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음식을 맛볼 때 어떻게 감각을 이용하는지, 자신의 감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고, 그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로써 미각교육을 통해 음식의 맛, 농업의 가치, 또 그리고 건강과 환경,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결국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생산을 이루어내는 게 미각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은 맛 어디로 느끼시나요? 입으로 느끼신다고요? 혀로라고 대답하셨나요? 맛은 온몸으로 느낍니다. 눈, 코, 입, 귀, 손이나 입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통해 맛을 느낍니다. 이런 건 어떤가요? 친구랑 호되게 싸웠습니다. 늘 같이 맛있게 먹던 떡볶이가 다음날 그 친구랑 마주 앉아서 먹으려니 맛이 없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맛은 누구와 언제 어떻게 먹는지에서도 좌지우지됩니다. 청국장,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나요? 맛이란 지역적 특색, 국가적 특색을 띱니다. 이렇듯 맛이란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과 기억까지도 맛을 좌지우지하고요.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맛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과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프다면 이 사과를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제가 미각교육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과 하나를 드시더라도 사과를 눈으로 맛보고 코로 맛보시고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서 사과 본연의 맛을 충분히 느껴보시는 게 미각교육의 방법입니다. 한번 PPT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저희가 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각체험관을 지난 식생활 교육 박람회 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눈으로 맛보기죠. 시각은 맛을 감지하는 첫 번째 감각입니다. 그래서 잘 차려진 음식, 잘 익은 사과들을 선택하겠지요. 요리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예쁜 그릇, 또 테이블 세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시각은 그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바쁜 현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맛볼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식생활 교육 박람회 때 다양한 콩을 그냥 관찰하고 느끼고 그 콩들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이야기 나누는 장면입니다. 눈으로 맛보고 있는 거죠. 코로 맛볼까요? 코로 맛보기 위해서 안대를 이용했습니다. 다른 감각을 제한하면 그 감각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일상에 식사하실 때 지금처럼 안대를 끼고 하실 수는 없을 텐데요. 저희는 지금 훈련이고 연습이고 교육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봅니다. 아이의 표정 보이시나요? 너무나 진지합니다. 일상에 식사하실 때 지금 이 아이처럼 집중하고 진지하게 드시는 게 미각교육을 이용한, 감각을 이용한 식사법입니다. 지금 충분히 코로 맛보고 있죠? 손으로 맛보기입니다. 음식을 손으로 집었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치아와 치아 사이 또 혀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을 촉각을 이용한 맛보기입니다.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주머니들을 이용하는데요. 아이 표정 보시면 너무나 재밌어 합니다. 낯선 음식, 먹지 않는 음식들을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또 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식생활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의 편식도 줄고 그 음식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맛보기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계시고요. 네, 다양한 감각들을 이용해서 그 식재료를 탐색하고 그 식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 농부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 식재료를 허투루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버려지고 있는 음식 쓰레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을 통한 자연 간의 소통, 음식을 통한 마주 앉은 사람 간의 소통이 식생활 교육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미각교육, 우리의 농업과 건강한 밥상을 위해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 제가 현장이 아니라서 미각교육을 짧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온몸을 이용해서 감각을 이용해서 뭔가를 먹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이 발달하고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GMO라든지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자연의 순리대로 자란 깨끗하고 맛있고 공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앞서서 공동 생산자 음식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셨나요? 어떤 분들이 공동 생산자고 음식 시민인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식 시민의 반대말이 음식 문맹자예요. 한국 슬로푸드 한국협회 김종덕 이사장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음식 문맹자, 음식 시민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니 음식 시민은 음식 문맹자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 시민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음식 중요성을 알고 음식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식사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동의되시나요? 조리할 줄도 알고 나쁜 음식의 확산을 막습니다. 그런 분들이 음식 시민이죠. 같은 뜻으로 공동 생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선택한 음식 소비가 나의 건강과 생산,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침을 알고 선택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죠.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농업과 건강한 밥상을 위해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 공동 생산자, 음식 시민으로서 말이죠. 미각교육을 통해서도 알아보았듯이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건강한 가족 밥상 문화를 지키며 다양한 맛을 즐김으로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생산체제를 보호하는 식생활을 하시면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는 걸로 여겨지겠습니다. 다양한 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지하는 행위이니까요.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들은 올해 몇 종류의 사과 맛을 보셨나요? 저도 바삐 지내다 보니 한 3가지 정도 사과를 맛본 것 같습니다. 올해. 네, 지지난달에 제가 예산에 강의하러 갔었는데요. 그래도 사과, 뭐라 그러죠? 그 지역의 유명한 품목이 사과잖아요. 약 7가지까지 드셨다는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양한 맛, 또 다양한 맛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한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저처럼 2가지, 3가지 종류의 사과를 드셨다면 내년에는 3가지, 4가지의 사과를 찾으셔서 더 다양한 사과의 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약 25분 안에 한 종의 품종의 먹을거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75%의 식품종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맛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농업을 지키는 행위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될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오늘 강의 시간이 짧아서 동영상을 준비하진 않았고요. SBS 스페셜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집밥의 힘이라는 다큐를 찾아서 온 가족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지금 이 가족들은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서 특별한 사교육 없이 훌륭한 대학에 가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집밥만으로도 마음의 치유를 얻고 또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고 정신적 안정과 집중력을 통해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요. 책도 있고 다큐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미각교육, 각각의 감각을 이용해서 뭔가를 집중해서 먹는 방법, 그것이 가족의 밥상 문화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마음 편안히 식사를 자주 하시나요? 가족이 함께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식생활로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텃밭 농사를 지어보시는 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텃밭 말고 그렇다면 온 가족이 같이 장을 보시고 요리하고 그 요리한 것을 오감으로 느껴보고 그럼으로써 자연적인 감각을 키워보고 제가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다 지키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매 끼니 식사하실 때마다 천천히 꼭꼭 오래 씹으셔서 그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의 식재료들 본연의 맛, 그 본연의 맛을 느끼시면서 자연과 소통하시는 식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저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가족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밥 가족하고 같이 먹는 날이요. 30분 일찍 일어나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겠네요. 그쵸? 제가 하고 있는 조리 수업은 음식 식재료의 껍질뿐만 아니라 뿌리까지도 다 이용합니다. 식재료를 사서 요리하기 전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나 많고요. 요리하는 과정에서도 버려지고 요리해서 냉장고 안에 뒀다가 버려지는 양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감각을 깨우는 음식은 통째로 껍질째 먹는 또 현미식과 같은 그런 음식들이 감각을 깨우는데요. 감각을 깨울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캠페인들 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건강한 식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조차도 만약에 버겁다 하시면 오늘 온 가족이 둘러앉으셔서 우리 집 밥상 선언문을 작성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에게도 13살 아들이 있는데요. 삼국지 만화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옆에 두고 만화책을 보는 걸 즐기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 밥상 선언문은 밥 먹을 때 집중해서 먹자입니다. 여기는 TV나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는데 사실 저희 집에는 만화책 읽지 않기라고 적혀 있어요. 작은 것부터 같이 온 가족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건강한 식생활, 미각을 살리는 식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적어보시고 식탁이나 가족들이 같이 요리를 준비하는 주방에 붙이셔서 온 가족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같이 본다든지 요리나 음식을 같이 만든다든지 그리고 뒷정리도 같이 하면서 가족 간의 풍부한 대화가 또 미각을 살리는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강의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추천책들을 넣어와 봤습니다. 다양한 책들 속에서 지혜로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실 수 있는 팁을 얻길 바랍니다.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